캐나다 밴쿠버 외곽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키 큰 백인 소녀가 자신보다 훨씬 큰 덩치의 백인 남학생들 앞에 당당히 서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제이슨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 애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다고.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평소 조용하기로 유명했던 에밀리 존슨이 학교에서 가장 거친 아이들에게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원래 냄새가 나잖아. 그런 애들이랑 어떻게 같은 공간에 있어? 덩치 큰 남학생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감히 다시 한번. 대체 이 조용했던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갑자기 아시아계 학생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슨이고 캐나다 밴쿠버 외곽의 작은 도시 리치몬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17세 소녀입니다. 아니, 평범했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의 제 모습을 1년 전에 제가 본다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캐나다 시골 소녀였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주말이면 쇼핑몰에 가고 친구들과 팀 호튼스에서 도넛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그런 일상을 보냈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저의 전부였어요. 우리 엄마 사라 존슨은 지역은행에서 대출 상담사로 일하시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연애는커녕 자신만의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언제나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동시에 엄마는 오직 저만의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난 것은 작년 3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에밀리,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엄마가 저녁 식사를 하며 갑자기 꺼낸 말이었어요. 그때 엄마의 표정이 묘하게 설레어 보였는데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예감 말이에요. 누구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자친구야. 곧 만나보게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 12년 동안 오직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엄마에게 갑자기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였죠. 언제부터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 반응을 살피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6개월 전부터야.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에밀리. 6개월. 엄마가 6개월 동안이나 저한테 숨기고 누군가와 만나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저는 배신감과 함께 묘한 질투심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야. 이름은 김민준이고 IT 회사에서 일하셔. 한국인.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거든요. 다만 막연하게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고 아마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덜 발달된 나라일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인이요? 엄마, 그분과 대화는 어떻게 하세요? 영어를 정말 잘하셔. 그리고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야. 엄마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던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외국인이 갑자기 우리 가족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언제 만나요? 이번 주말에. 집에 초대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죠. 그 주말까지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전형적인 아시아인일까? 아니면 영화에서 보던 태권도를 하는 무서운 사람일까? 무엇보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었어요. 저를 받아들여 주실까? 아니면 엄마와의 관계에서 저를 방해물로 여기실까? 드디어 그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깨어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 청소를 하시고 요리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그분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에밀리, 나와서 인사해. 엄마의 부름에 저는 떨리는 다리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처음 만났죠. 김민준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키가 178cm 정도로 제법 큰 편이었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인상이 너무 온화하고 따뜻해 보였죠. 그분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저는 김민준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영어는 정말 완벽했어요. 약간의 억양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제게 건네는 인사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내내 김민준 씨는 정말 신사적으로 행동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셨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나 음식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를 차지하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엄마가 제게 물어보셨어요. 어때? 민준 씨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새아버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에밀리, 나도 이게 갑작스럽다는 걸 알아. 하지만 민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엄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만의 평화로운 일상이 끝나버린다는 생각에 슬프기도 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엄마는 김민준 씨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에밀리,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언제요? 다음 달에. 작은 결혼식으로 할 거야. 결혼식 날까지 저는 계속 복잡한 감정 속에서 보냈어요. 한편으로는 엄마의 행복을 축하해드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새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양가의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파티였죠. 김민준 씨의 가족들도 한국에서 왔는데 모두들 정말 따뜻하고 친근한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색함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김민준 씨가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어색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낯선 남자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그분은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최소한의 대답만 하고 제 방으로 피해버리곤 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저를 다그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조금씩 김민준 씨와 저 사이의 거리를 좁혀보려고 노력하셨죠. 에밀리, 민준 씨가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오셨어.
에밀리, 민준 씨가 내 수학 숙제 도와드린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분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제이슨 리라는 한국계 캐나다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교의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김치 냄새 나는 놈아. 너희 나라로 꺼져.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이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모른 척했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저까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불량배들이 제이슨의 가방을 빼앗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만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김민준 씨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만약 김민준 씨도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 생각이 들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너는 뭐야? 이 일에 끼어들지 마. 불량배 중 하나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이슨이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냥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거야? 아시아 놈들은 원래 더러워. 같은 학교에 있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갑자기 김민준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시 말해봐. 감히 다시 한번. 결국 그날 저는 교무실에 불려가서 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이슨이 고맙다고 말해줄 때 뿌듯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일을 엄마와 김민준 씨에게 말씀드렸어요. 에밀리가 그랬다고. 김민준 씨는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마워요, 에밀리. 제이슨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김민준 씨도 저와 같은 또래였을 때 차별을 받으며 힘들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당신 어머니처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김민준 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분도 한때는 낯선 땅에서 외로워했을 젊은이였고 지금은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저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시는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김민준 씨가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에밀리, 이번 여름 휴가 때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요? 제 가족들도 만나보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고 결국 동의했죠. 좋아요. 가볼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의 첫 한국 여행이 결정되었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7월 중순,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저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죠. 와, 이게 공항이야? 인천공항은 제가 지금까지 본 공항 중 가장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밴쿠버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세련되었죠. 무엇보다 모든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영어도 유창했어요. 캐나다에서 한국을 생각할 때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김민준 씨의 부모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시면서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에밀리,
정말 예쁘네요. 민준이가 사진으로만 보여줬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뻐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김민준 씨가 통역해 주셨는데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로도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죠. 한국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였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김민준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아파트가 정말 크고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집 안에는 최신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에밀리 방이야. 민준이가 특별히 준비했어. 할머니가 저를 안내해 주신 방은 정말 예뻤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죠.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한국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이게 김치예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제 말에 할아버지가 크게 웃으시며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에밀리가 김치를 좋아해서 기쁘다고 하세요. 김민준 씨의 통역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분들이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관광이 시작되었어요. 경복궁, 명동, 강남. 어디를 가든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강남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야?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밤거리, 최신 패션을 입은 사람들,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들.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강남은 한국에서도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예요. 여기서 일하는 게 꿈인 젊은이들이 많죠. 김민준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김민준 씨의 직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와, 이게 회사야? 김민준 씨가 다니시는 IT 회사는 정말 대단했어요. 최신 컴퓨터들이 가득한 사무실,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준 씨가 팀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 씨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동료들은 모두 김민준 씨를 존경하고 있었고, 김민준 씨도 정말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에밀리, 이게 제가 개발한 앱이에요. 캐나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김민준 씨가 보여주신 앱은 정말 놀라웠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언어 학습 앱이었는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김민준 씨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단순히 엄마의 남편이 아니라 정말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준 씨의 가족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할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할머니가 한글로 쓰신 편지예요. 나중에 한국어를 배워서 직접 읽어보세요. 김민준 씨가 통역해 주셨지만 저는 언젠가는 제가 직접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김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아빠. 아니, 김민준 씨. 한국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빠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김민준 씨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괜찮아요, 에밀리.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김민준 씨가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려주셨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김민준 씨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아빠, 한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아빠, 한국 음식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김민준 씨가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며칠 후 또다시 제이슨이 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야, 김치맨. 너희 나라 음식 냄새 때문에 식당에 못 가겠어. 브래드라는 덩치 큰 아이가 제이슨의 도시락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한국 음식이 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저는 달려가서 브래드 앞에 섰어요. 제이슨을 괴롭히는 아이들은 모두 저보다 훨씬 컸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에밀리, 너 뭐 하는 거야? 이 아시아 놈 편들 거야? 그래, 나는 제이슨 편이야. 그리고 한국 음식을 모독하는 너희들이 정말 역겨워. 제 말에 주변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한국, 에밀리, 너 미쳤어? 그딴 후진국 편들어서 뭐 하려고?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 김민준 씨의 가족들이 저에게 보여준 따뜻함, 그리고 한국의 발달된 문화와 기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후진국이라고? 너희들이 한국에 대해 뭘 알아? 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달된 나라야. 뭐? 에밀리, 너 정말 미쳤구나. 아시아 놈들한테 세뇌당했어. 브래드가 저를 밀치려고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세뇌?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걸 말하는 거야. 한국의 기술력,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봤다고. 그때 다른 아이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에밀리, 너 한국인이랑 결혼한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들었어. 내 새아빠가 한국인이라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아이들이 제 가정사를 알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뭐, 내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너희들보다 훨씬 교육받았고 능력도 뛰어나시고. 하, 에밀리 완전 한국인 되었네. 이제 김치도 먹고 그러겠다. 아이들이 비웃기 시작했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맞아. 나는 김치도 먹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 그리고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제 당당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편견과 무지 때문에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동안 나는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어. 누가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결국 그날 저는 교무실에서 엄청 혼났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집에 돌아와서 그 일을 김민준 씨에게 말씀드렸을 때 아빠는 정말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에밀리,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그렇게 나서줄 줄은 몰랐어요. 아빠,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저도 한국인 아빠의 딸이잖아요. 그날 밤 김민준 씨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에밀리,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는 게 어때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보고요. 정말요? 좋아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민준 씨가 매일 저녁마다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셨고, 주말에는 한국 영화를 함께 보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김민준 씨와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몇 달 후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한국을 주제로 선택했죠. 프레젠테이션 날 저는 한국의 문화, 기술,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어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도 해보였고 김민준 씨가 개발한 앱도 소개했어요.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달되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에요. 발표가 끝났을 때 교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생님도 정말 좋은 발표였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 후로 학교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제이슨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한국어 어려워. 나도 배워볼까?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작은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한 것이죠. 에밀리,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당신이라면 분명 훌륭한 일을 해낼 거예요. 김민준 씨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교들도 알아봐 주셨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할 수도 있어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같은 좋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설렜어요. 언젠가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졸업식 날, 저는 밸러딕토리언으로 선정되어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몇 년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한국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분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졸업식에 참석하신 김민준 씨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연설이 끝난 후 저에게 오셔서 꼭 안아주셨죠. 에밀리,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용감하고 아름다운 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로 김민준 씨를 제 아버지로, 그리고 저를 그분의 딸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았거든요.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했어요. 한국 학생회에 가입했고 K-파프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죠. 2학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한국 교환학생 기회가 왔어요. 연세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 꿈이 이루어졌어요. 김민준 씨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죠.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정말 특별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연세대학교의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고 한국 학생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놀라워했죠. 와, 정말 한국어 잘하네요. 한국에서 살았어요? 아니요, 캐나다에서 배웠어요. 아버지가 한국 분이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진짜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현대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근면성이 정말 대단해요. 빨리빨리 문화도 신기하고요. 제가 쓴 보고서들은 교수님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 비교 연구는 학과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는 외교관이 되어서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말이에요. 아빠, 저 외교관 시험 준비하려고 해요. 정말요? 훌륭한 결정이에요, 에밀리. 당신이라면 분명 훌륭한 외교관이 될 거예요. 김민준 씨는 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외교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소개해 주셨죠. 대학 마지막 해에 저는
졸업 논문으로 한국-캐나다 관계의 미래와 문화 교류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어요. 이 논문을 쓰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논문 발표회 날 김민준 씨와 엄마가 함께 오셨어요.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일부 발표를 했을 때 김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에밀리의 발표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자랑스럽네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 발표가 끝난 후 김민준 씨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딸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졸업 후 저는 캐나다 외교부에 지원했어요. 면접에서 저의 독특한 배경과 한국어 실력, 그리고 두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높이 평가받았어요. 당신 같은 인재가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람이에요. 앞으로 한국 관련 업무를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면접관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현재 저는 캐나다 외교부에서 한국 담당 주니어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보람찹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경제, 문화, 교육 협력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온 정부 대표단을 맞이하는 일을 맡았어요.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통역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놀라워했죠.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제 아버지가 한국분이에요. 그분 덕분에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대답을 할 때마다 저는 김민준 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분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기획한 한국-캐나다 청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에밀리,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상사분의 칭찬을 들으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어린 시절 김민준 씨가 말씀하셨던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정말로 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 소식을 집에 가서 김민준 씨에게 말씀드렸을 때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에밀리,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이루어낸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고 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희 가족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도 김민준 씨도 그리고 저도 모두가 행복했죠. 이제 저는 25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곧 김민준 씨와 엄마의 결혼 10주년이 됩니다. 10년 전 그 어색하고 냉랭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최근에는 제가 한국계 캐나다인 2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너의 두 문화는 약점이 아니라 최고의 강점이야.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활용하면 돼.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제가 한국계 캐나다인의 딸이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저를 더욱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김민준 씨의 할머니, 그러니까 저의 한국 할머니가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에밀리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편지야. 김민준 씨가 통역해서 읽어주시는 할머니의 편지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에밀리가 우리 손녀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한국을 사랑해주고 한국과 캐나다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니 할머니는 정말 기쁘다. 그 편지를 받고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할머니의 편지를 직접 읽고
한국어로 답장을 드리고 싶거든요. 올해 여름에는 김민준 씨의 회사에서 캐나다 지사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자문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돕기로 한 거죠. 에밀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캐나다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드물거든요. 김민준 씨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가진 두 문화의 배경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책을 쓸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제목은 두 개의 뿌리 하나의 꿈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저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에밀리.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출판사 편집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민준 씨가 더 이상 저의 새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혈연 관계가 없어도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가족의 끈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계속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지금의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알게 된 것도 정말 큰 축복이에요. 덕분에 제 세상이 2배로 넓어졌고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나갈 거예요. 그것이 김민준 씨가 저에게 보여준 사랑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도 낯선 문화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다양한 배경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한국에 감사하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